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어제는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회 사무처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일괄 검토 보고를 받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일괄 개수 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9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1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황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 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치락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2024년도 본예산은 의회 운영과 행정 운영 경비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안은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올해 본 예산 108억 7,500만 원보다 14억 5,500만 원 이상 123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포인트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대목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 내실화 1억 6,300만 원은 의회 수첩, 의원 현황표 제작과 민방위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3,700만 원과 지방의회 운영 발전 방향 도모와 소통화합을 위한 의원 연찬회 및 워크숍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참여 확대 6,900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회 운영 행사 운영비입니다. 154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의회 자산 및 시설관리 3억 6,800만 원은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 등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8대 후반기의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재배치, 이사비용과 차량 유지비 4,600만 원, 의원연구실 등 환경개선공사로 2,500만 원, 의회 32인승 버스와 의전용 차량 구입을 위해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영 8,500만 원은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및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150페이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에 의회직원 교육훈련비 및 여비를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9,200만 원은 휴직자 대체를 위한 속기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700만 원, 회의록 제작과 의안 관련 보고서 제작, 본회의 수어 통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6억 5천만 원은 시의회 안내책자 발간, 의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시민 소통 및 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 매체에 대한 의회 홍보와 기획특집 홍보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의정정보와 운영 7억 3천만 원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회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과 의정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4억 4천만 원을, 8대 의회 후반기 대비 홈페이지 정비에 따른 전산 개발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디지털 지방의전 표준 플랫폼 구축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회의장 영상 카메라 교체, 의원실 및 생방송용 인터넷 보안 장비 교체 등 자산 취득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1억 1천만 원은 자치법규집, 입법정보지 발간, 입법 법률 고문수당 및 의정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600만 원과 의원 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원 발의 조례 제정, 개정 관련 토론회 등 행사 운영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정책지원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3,200만 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 운영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500만 원과 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밖에 국내협의, 상임위원회, 보좌활동 업무 추진비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국내외 의정교류 활동입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원수당, 통역비,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와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를 위해 각각 600만 원씩, 또한 의원님 공무 국외연수시 수행공무원 국외비를 7,500만 원으로 정액 편성하였고, 의회 직원들의 정책개발 해외 연수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예산은 의원님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경비로서 금년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의정수당 9억 1천만 원, 국내의협의 1억 5,4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 1,700만 원,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의원 정책개발비, 의원 교육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을 위해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74억 7천만 원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184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처 세출 예산안에는 기정 예산액 117억 5천만 원보다 5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모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불경 합동 워크숍이 202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의원 연찬회 및 워크숍 행사비 2천만 원, 의전용 차량이 2024년 신규 구입으로 변경되어 9,500만 원, 회의록 속기 기간제 근로자 1명 미청에 따른 회의록 속기 인건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과 의정 모니터 및 입법평가위원회 활동경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내 예비는 코로나19에 따른 간내외 출장 수요 감소와 불필요한 출장 자제에 따른 미집행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앞서 2024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도 의회 사무처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4%인 14억 5,567만 원이 증가한 123억 3,072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은 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먼저 의정 운영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총 2억 8,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원연구실 공기 청정기 임차 1,361만 원, 의전용 차량 구입 2억 2,500만 원 등의 사업비 신규 편성과 의원 연찬회 및 워크숍 3천만 원, 명패 및 건조기 제작 1,121만 원 등의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정 홍보 기능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총 3억 2,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제8대 후반기 의회 출범 관련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및 홍보 영상 제작 2천만 원, 의정 활동 홍보 역량 강화 워크숍 1,500만 원, 소셜미디어 캐릭터 제작 3천만 원 등의 사업비와 디지털 지방행정 표준 플랫폼 구축 1억 8,096만 원, 노후화된 본회의장 방송용 영상 카메라 교체 5,290만 원 등의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총 6,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 완료에 따라 연구 용역비 8,5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총 1억 2,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개발회의 연수 2천만 원, 공무 국외 출장 수행 경비 4,100만 원, 의원 월정 수당 1,523만 원 등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직급 보조비, 성과 상여금 등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라 7억 9,30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본 경비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검토 결과입니다. 민선 8대 후반기 출범에 따른 시설 및 물품 정비 예산, 대시민 홍보 예산과 디지털 의정활동 체계 구축, 의전용 차량 구입 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사업으로 총 23개 사업 6억 7,601만 원을 편성한 만큼 주요 사업 위주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신규 및 1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 내역은 5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6%인 5억 3,591만 원이 감소한 112억 1,411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 예산 9,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예비 예산을 감액하여 3,8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의록 속기 인건비 2,300만 원, 의원 연찬회 및 워크숍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진행 방법에 따라 먼저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경 부위원장님. 예, 전미경입니다. 사무처장님이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예산서 15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면 밑쪽에 보면은 의회 의전용 그 차량 구입에 대해서 9,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어정 담당관님, 예, 사회 추경 때 이게 올라왔다가 전액도 삭감됐네요. 예,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저희들 그 의회 의전 차량은 이제 우리 의장님의 1호차를 그 올해에 이제 EV9이라고 저 기아에서 생산하는 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아이오닉 7이 출시가 된다는 현대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7이 출시되는 이야기를 듣고 의장님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는 그 현대차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러면은 요 예산은 반납을 하고 요 예산을 내년에 다시 올리자 해서 이번에 그 내년도 당초 예산을 올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 차량의 내구 연한은 어느 정도? 내구 연한은 7년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의장님이 타고 계시는 차량은 9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저 내구 연한이 충분히 초과되어서 교체는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럼 주행거리는 일반적으로 기존 그 법정 주행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돼야 되는데 네. 현재 보면 24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한 2배가 예, 맞습니다. 예, 넘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량을 이제 올해 구입하지 않고 이제 내년에 구입하는 시기는 그런 차량이 어떤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미룬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임차했을 때하고 그 매매했을 때하고 예, 그 차이점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검토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 검토는 해봤습니다. 사실은 임차를 하게 되면은 경비는 조금 줄어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의장님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보다는 아마 우리가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더 좀 인지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도 그렇지만 또 상임위별로 그 움직일 때도 스타렉스 차량이 조금 좁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저 당초 예산에 보면은 저희들이 또 그 32인승 버스를 하나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가 28인승인가 그런데요. 여기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되어서 아마 어원님들이 전체 활동하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차를 교체하려고 하면은 내구년이 지나야 되는데 내구년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교체를 못했는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번에 우리 어원님들이 활동하는 너무 불편이 많다 해서 이 차는 저희들이 그 새 차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이 차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기존의 차는 집행부를 이관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잠정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먼 거리, 장거리를 할 때는 그 의자하고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셔서 조금 큰 차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진중하게 검토하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홍보 담당관님 예산서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의회 소셜미디어 캐릭터 제작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캐릭터 제작 이후에 이 사업명이 소셜미디어만 이렇게 한정해서 이용할 건가요? 아닙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소셜미디어에 외에도 우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징물에도 우리 의회에 행사할 때도 다 같이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물론 뭐 지면에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저희들 활용도가 일단은 뭐 한정돼 있는 부분은 안 되겠고 우리가 저 전에 7월에 우리가 경기도 의회 한 가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포토 스팟으로 이래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이 오시면 그게 사진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던데 그런 부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저희들이 그 경기도 의회를 방문했을 때도 그 기념품에도 전부 다 그 캐릭터가 그 경기도 의회 캐릭터가 같이 거기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에도 여러 가지 기념품이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 때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드 뉴스 영상, 그다음에 일반 그 매뉴얼 북 제작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그런 캐릭터를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세계는 되어 있는데 이모티콘을 또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것도 활용도가 네.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거 시민에게 그 일단 이모티콘으로 해놓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왕 그 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신규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조금 완성도 높은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캐릭터 제작을 좀 당부드리겠는데 지금 뭐 책에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또 해보셔서 금액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일반적인 2D 캐릭터도 제작하지만 애니메이션 형태도 그쵸,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또 캐릭터 스티커를 만들어서 또 의회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배부를 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또 이제 조형물 앞에서 캐릭터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자기들이 또 모바일로 친구들한테 보내고 이러면 그 이모티콘이나 이런 부분은 다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은 일파만파 엄청 이렇게 그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쪽만 치우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진할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입법정책 담당관님. 예. 예산서 1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 의견 수령 간담회 및 그 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지금 3,1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로 일단 뭐 일반 간담회 같은 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은 뭐 명패 제작이나 아니면은 그 토론회 발제자 수당이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예산 등으로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무조건 그냥 바로바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초부터 토론회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 좀 운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좀 아꼈습니다. 아껴서 의원님들이 또 언제 또 토론회를 하실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반기 이제 들어서 저희가 돈 여유가 좀 있어서 토론회와 관련돼서 강사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들어서는 1월부터 사실은 이제 저희 비회기 중에 당번제가 시행이 되고 그때부터 또 이제 올해 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좀 계획성 있게 먼저 좀 빨리 집행하실 수 있으신 분은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하반기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좀 의원님들이 골고루 좀 넉넉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생각이 이제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은 연초에 한번 그 의원님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돈을 지출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기본 데이터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적으로 11월, 12월에 또 이제 우리 그 토론회가 몰려 있으면 정책 지원팀들 엄청 또 바쁘실 것 같고 또 연말이니까 또 언론 또 주목도도 또 떨어질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월별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하신다든지 분기별로 정해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나누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공진영. 네, 반갑습니다. 저 공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관님들과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우리 최미경 의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난번부터 우리가 이 의회 버스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행히 이제 이번에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해서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하고 앞으로 구입할 차하고 에어로 타운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버스 기종이 똑같은 건가요? 이게 지금 새로 생산은 계속 옛날부터 해오던 그 차로 지금 생산되어 나오고 있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좌석이 지금 이제 33인승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좌석수를 좀 줄이고 이거 칸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로 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35인승? 34인승, 5인승 뭐 이래. 예, 그렇죠. 예. 그럼 기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타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자도 지금 배치나 이런 것도 좀 다르고 기종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는 저희들이 예. 저도 그 차는 타보지는 못해서 예.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버스를 최근에 이제 생산되고 하니 이 버스를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구조나면 저희들 한번 보고 한번 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만약에 차량이 기종이 똑같아라 하면 의자 배치도 배치지만 이 의자가 지금 있는 의자는 굉장히 좁고 또 앞뒤 간격도 굉장히 좁아서 저것이 좀 덩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지금 의회에 지금 보면 덩치 있는 사람 조금 많이 계신데 다들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구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 담당관님, 지금 저희들 이제 유튜브 방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해서 올려놨는데요. 네. 이게 지금 유튜브 장비하고 송출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본회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문제점이 홈페이지에 생방송을 하고 다시 보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인코딩 작업을 편집 작업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시 보기를 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인코딩 작업을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유튜브에 바로 중계가 되면은 미리 보기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거쳐서 우리 회의를 생중계를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바로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지금 이제 우리가 실시간은 아니지만 일단도 어쨌든 편집대가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현재 카메라로 장착대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유튜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있으면 회의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뭘 찍으면서 뭘 한다는 건지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의회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로 바로 접근해서 보면은 좀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보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바로 이게 미리 보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방송하고 이런 방송 장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방송 장비는 별도로 있고요. 유튜브로 하려면 별도의 그 송출 장비 인코더 할 수 있는 장비가 코드가 필요가 합니다. 그 장비를 이번에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대폰을 이용하실지 아니면 일반 저희 카메라를 이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 회의할 때 부분을 또 하시고 또 혹시 뭐 저희들 의회에서 이제 상임별로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혹시 뭐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유튜브 지금 생방송은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시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네. 방송하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어떻게 송출을 하느냐, 송출의 방법을 가지고 그 의회 홈페이지를 하느냐, 유튜브로 송출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론이고요. 지금 야외 활동하는 현장 활동에 대한 거는 생방송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 카메라가 계속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외까지는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은 고가의 저런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하던데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 휴대폰으로 많이 하거든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건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영상을 촬영했는 부분들을 송출에 관련된 부분만 좀 이제 생방송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네, 유튜브로도 다양한 이 채널로 의회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유튜브 채널로도 송출할 수 있도록 생방송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이번에도 한보기에서 이렇게 국가정원에 가서 대나무 숲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언론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현장 활동할 때도 유튜버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현장 활동하는 부분들을 좀 찍어서 같이 올린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직접 가서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부착형에서 지금도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장비냐를 먼저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이 장비가 가능하냐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서 사실 고성능 카메라나 뭐 크게 돈 안 들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력의 문제죠. 인력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 이제 주로 가는 상임위나 또 정책 지원관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해서 홍보팀하고 가능한지 또 위원님들은 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또 지역의 주민이나 유권자들한테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잘 고민해서 올해 중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좀 받고 해서 혹시 이렇게 좀 현장에서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 아쉬워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홍보실에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어제 오후 늦게 이제 MBC에서 연락을 받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긴급하게 우리 청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좀 더 준비를 하고 연습을 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없잖아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고 나서 생각에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홍보실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런 인터뷰가 있으면 내용을 좀 간결하게 좀 잘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인터뷰에 참여를 하면 좀 원활하게 인터뷰가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영상이 이렇게 나가는 거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어떤 그런 저희들의 활동인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을 여쭤보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주시면은 저희들이 앞에 그 자막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원고 내용이라든지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원만하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아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제 뭐 갑작스럽게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한다고는 해놓고 출연을 했지만 하고 나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좀 더 준비를 할 걸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단어 하나 선택부터 해서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혹시나 이제 좀 도움을 제가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 방송은 단어 하나 뭐 어투 하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 그 특별위원회 간담회 예산을 이제 또 이렇게 잡아주셨던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원전 특위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없잖아 좀 불편함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 입법정책관에서도 이제 이거를 조례 또 만들어 주시고 또 발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예산도 잡아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 조금 간략하게 운영 방법이나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전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아마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1,000만 원을 이제 확보가 되었습니다. 요 예산의 집행이나 운영 방법은 아마 그 특별위원회 거기에서 무슨 안건만 이제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되면은 거기서 상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직까지 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 특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예산이 편성해놓고 안에 세부적인 건 또 저희들하고 또 의논하면서 우리 원전 특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위원회 분들을 모시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다른 부분들도 지원 가능하다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가능하면은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특별위원회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런지 이 의정 모니터단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네, 이제 그거 직접적으로 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의정 모니터 저희도 하면서도 매번 이제 활동 경비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는 폭이 좀 적고 또 의정 모니터 분이 어느 정도 참여하실지도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해보면 이번에 간담회도 보면 한 6, 7분 정도 10분 중에서 그 정도 선 정도 참여하시는 게 그게 한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상해 봤을 때는 저희가 과도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는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위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별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제가 또 미안한 감이 들어가지고 삭감이 되었길래 그럼 지금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던데 삭감이 돼도 지금 현재 운영 체제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가 보기엔 그렇게 예상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은행 모니터 당 분들도 우리가 의회에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함 없이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상에 뭐 삭감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대우를 좀 해주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이런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오면 좀 활기차고 이런 활기차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여 뭐 저희들이 이렇게 2층이나 이런데 이렇게 어항이나 이런 걸 둬서 고기도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 생물을 이렇게 보면서 좀 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고려 대상이 아닌가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사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방법이 좋은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더 드리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거리 제공이 있어서도 이렇게 아무래도 움직이는 생명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좀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또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 보고 밥도 조금씩 한 번씩 주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피로 회복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밥 준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밥 주기라서 나중에 그 비례해지면 골치 아픈데. 그거는 뭐 시스템으로 당번을 좀 정해가지고 밥을 좀 주든지.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고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2024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의정활동 홍보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으로 1,5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요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우리 어떻게 좀 추진할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의원님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높이고자 교육 워크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간담회나 연구단체 그 현장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개별 홍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의원님들에게 원활하게 좀 그 의정 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 작성이라든지 보도용 카메라 촬영 기법이라든지 또 SNS 글 쓰는 노하우, 또 유튜브 영상 편집 기법이라든지 또 언론 대응 교육 등 효과적인 홍보 방법과 기술들을 좀 익혀서 개인의 홍보 역량을 좀 높이고자 교육 워크숍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이제 의원님하고 직원들하고 나누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의원님들은 SNS 홍보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방금 오늘 또 회의 중에 공신력 의원님께서 인터뷰 관련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나는 게 방송에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인터뷰의 방법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같이 교육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뭐 사실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뭐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근데 이게 방송국의 기자들이 원하는 그런 단어들이나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기자분들 한 분 섭외를 좀 해주시든지 해서 같이 한번 연습도 좀 해보고 그분들이 직접 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한번 같이 경험해볼 수 있는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스킨십이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요거 되게 뭐 좀 재밌을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 실제로 우리가 좀 의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꾸려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추진할 때 또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게 매번 이게 올라오는 예산인 것 같은데 34페이지 매체 활용 의정 활동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매체, 미디어 매체, TV, 라디오 홍보를 하는데 이게 4억 6천인데 썩 와닿지는 않거든 사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SNS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 광고를 집행하는 게 울산 시민들이 사실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거든요. 더 효율성이 있고 이 4억 6천 1년간 거기에 뿌려버리면 엄청나게 홍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 이게 차라리 이런 그냥 단순한 울산시 의회가 있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고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 없는 것들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의회 소식지 발행 이것도 오프라인으로 지금 1,500부 정도 발행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만 배포를 하시고 이런 비용들을 다 온라인의 어떤 그런 홍보 비용으로 다 돌려버리는 게 실질적으로 울산에 우리가 홍보하는데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역별로 홍보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산서 159페이지 보면 입법정책당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정 개정 관련 토론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한 44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토론회 실적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실제로는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안전포럼 이쪽에 사실은 한 번에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의원연구단체 예산하고 여기 있는 예산을 다 같이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럼을 하시고 조례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정이 됐습니까? 그렇게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안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폭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좀 주제는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요거 딱에 맞는 정확하게 이 조례의 결과물 요걸로는 바로 이어지지 못했고 방폭 관련된 부분도 논의된 부분이 있어 그거는 이제 따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부분적으로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이어져서 하는 부분들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올해는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전문가들 좌담회 같은 부분도 필요하고 그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도 도움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계획성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또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의원들이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 좀 하자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들 별도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예, 우리 정책 지원 쪽에서 이제 그 의원님별로 150만 원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거는 사실은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 부분이 없더라도 간담회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저희가 입법 운영 요적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각 상임위로 나눠 있는 것보다 어떤 의회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서 입법 정책 차원에서 의회 이름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사실은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 부분들로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예산도 관련돼서 조례 관련돼서 어떤 두 분이 관심이 있거나 또 여러분이 관심이 있거나 다른 상임위에 있는데 그런 부분 중접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로서 운영하는 데서는 조금 유연하게 조금 사실은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 정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취지긴 한데 이거 굳이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질 않긴 한데 아무튼 올해 또 내년에는 저 입법 쪽에서 진짜 좀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의원 발의 조례를 잘 좀 발굴도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따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의정 활동 역량 강화 분야에 지금 의원들 국외 출장에 따른 수행 경비, 공무 국외 출장 수행 경비가 4,100만 원. 이게 지금 증액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증액된 이유는 사실 저희들 의원님들이 해외 출장 나가실 때 보면 올해까지는 1인당 33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330만 원 된 게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원래 아마 추경에 의원님들 좀 더 확보를 해서 아마 한 50만 원이 더 확보돼서 한 380만 원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확보되면서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380만 원 정도 올리면서 4,100만 원이 전체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미안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돼서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만 많이 올리는 거는 또 집행부하고 형성평이 안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직원들이 수행해 나가는데 통상적으로 한 2분이 정도 간다 하면은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두 분 정도만 가게 되면은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조금 반영을 할 때 좀 충분히 좀 고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마다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좀 강하게 요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왕강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앞서 우리 차량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 스타렉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차는 혹시 내구연은 많이 남았습니까?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상임이나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 스타렉스 차량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소단위 모임으로 소단위 단위로 이렇게 출장을 가고 할 때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부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차가 아마 그 제조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조금 그렇게 반영해서 그렇게 조금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홍보도 잘 해주시고 하는데 내년 살림 잘 살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려니까 예, 공진혁 의원님. 예, 계속 제가 추가 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유튜브 관계된 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나 이런 것들은 방송에 나가는 것들은 편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유튜버에 관계된 부분 했을 때 우리도 보면 우리 회의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작은 카메라 들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친구들에 대한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현장 활동 갔을 때 재밌는 어떤 이런 것들도 또 중요 부분에 대한 강조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편집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저희들이 뭐 상위별로 의원님들이 뭐 재미있는 표정 뭐 이런 것들 다각도로 이렇게 해서 찍는 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때론 웃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의 본인의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하게 그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홍보팀에서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뭐 늘 오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좀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뭐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영상 쪽으로는 그 158페이지를 보시면은 한 3가지 예산으로 저희들이 영상 쪽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의정 뉴스 제작이라고 6,85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의정 뉴스 제작은 저희들이 본회의나 상임위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서 현장 활동 공식 현장 활동하는 부분에 카메라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상임위 현장 주요 이제 현장 활동에 대해서 월 1회 그 뉴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제작을 하고 그걸 유튜브에 방송을 보내고 있고요. 여기서 찍은 사진을 그 현장 활동 사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쇼트로 해서 짧게 해서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 사진은 개별적인 이제 현장 활동 사진은 그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상임위별로 전체 의원님들이 움직이는 상임위별로 움직여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튜브를 제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함부로 못 올리고 그 문구라든지 전부 다 선관위에 그 검토를 받아서 거기서 그 오케이를 사인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즉시에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그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리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실시간 유튜버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더 제약이 더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방송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것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회의하는 내용만 나오거든요. 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근데 그걸 과연 몇 분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저 의원님은 저런 이야기를 했네. 저 의원님은 저런 이야기를 했네. 라고 다 보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이제 다른 상임위 하는 부분들을 한 번씩 보는데 그래 해도 잘 안 빠지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보긴 봐도. 그래서 이게 좀 주요 핵심적인 부분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만약 행간 기간이다 하면 이슈 될 만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 다음 날 되면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렇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이슈화 시켜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편집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히 지금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이런 것들은 크게 무슨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기록상으로 남겨 놓을 수 있는 부분들로 하고 유튜브나 저희들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중요 부분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로 편집을 해서 압축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영상이 한 1분 이상, 2분 이상 길어지면 사람들이 접근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영상을 좀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영상을 쇼트로 많이 제작을 해서 그렇죠. 예. 쇼트를 제작을 해서 간편하게 이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행스럽기도 한데 이런 게 톡톡 튀게 그냥 눈에 톡 보이게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편집하는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든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을 또 요즘에는 워낙 그런 것들이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각 상임위에서 이슈 되는 것들은
탁 부각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딱 보일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쇼트로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보내주시는 것들 잘 보고 있고 미디어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들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뭐 밴드나 뭐 SNS 이런데 올리고 하거든요. 네.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동원. 계속 홍보 담당관 쪽에 얘기가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의회의 소셜 미디어 홍보단 운영을 언제부터 했죠,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이제 물론 제가 뭐 잘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했는데 이분들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제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뭐 또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것도 있겠지만 내년에 할 때는 우리 뭐 상임위별로 뭐 혹시 현장을 가거나 할 때 이분들도 한번 같이 현장 방문을 해서 또 그런 거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들어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블로그가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보통 블로그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찌됐든 홍보단이니까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을 조금 더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 지금 유튜브를 지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 다른 지자체 아까 보니까 서울시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뭐 굳이 선거법 이런 거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선거법이 울산 선관위하고 또 지역별로 조금씩 지역별로 많이 다른데 다르고 울산이 좀 엄격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다른 지자체 또는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기 뭐 중앙에 이렇게 질의를 받아가지고 울산시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조금 요구 조건도 말씀을 하신 것 같는데 홍보 담당관님 그 예산서 158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시면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으로 1억 8천만 원 신규 편성해 놨습니다. 이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구축하고 나서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그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 그 전국 지방 의정에 대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 지금 현재는 그 전국 의회마다 그 플랫폼이 그 구축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축했기 때문에 그 표준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표준 플랫폼을 하게 되면은 전국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그 지방의정에 대한 정보들이 연계가 되어서 공유가 가능하고 그 데이터들이 활용이 가능한 기반으로 그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단계는 전국에서 그 서울시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그 공동으로 분담금을 배분해서 분담금을 내고 1단계는 그 ISP를 구축하고 의정 업무 포탈 해서 의정 활동이라든지 전자결제나 총무행정 등 의정 지원 서비스를 포탈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균등 배분에 따라서 1억 8,950 네, 그 지금 995 예. 서울하고 세종시는 제외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서울시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워낙 이 규모가 크다 보니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하고 세종시는 이제 의회가 성립된 지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 그 구축하기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분담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세종시는 일반 그 자치 그 지방 그 기초자치의 그 성격으로 배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회는 예.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그 말인가요? 그렇죠. 예, 광역시 의회만 지금 먼저 구축하고. 예. 우리 송영길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광역시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행정안전부 사업인데요. 이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와 강력지자체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로서 열애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가 없지 않습니까? 시군구가 없는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일단은 배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한 50만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 아마 편입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종교 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사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몇 가지 좀 당부사항을 좀 드릴게요. 내년에 이제 부울경 합동연찬회가 뭐 울산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장협의회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제가 원래 일부러 안 했어요. 하도 돈 없다고 알아가지고 안 했는데 내년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뭐 의회로서는 좀 굵직한 행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17개 시도에서 오면은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제 하반기 내년 되면은 이제 할 때 이제 후반기도 출범을 해야 되니까 예산도 보니까 뭐 이것저것 편성은 해 놨던데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아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누락된 사업이나 감액이 되더라도 추경에 편성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이거는 했는가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정신이 없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뭐야? 끝났잖아, 그래. 개수 조정을 해야 되나? 예,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9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시의 의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1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시의 의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1월 3일 의회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원님들의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 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을 감사위원회로 편성해 지난 11월 3일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감사의 출석 정원 공무원은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4명이며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 지평의 적정성 여부, 의정활동 지원사항 등을 감사한 결과 총 1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 조직 관련 대책 강구, 의회 소식지 구독자 확대 방안 모색, 시민 친화적이고 특색이 있는 의회 홍보관 구축, 정책 지원관, 정책 역량 강화 도모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정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완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정 보완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권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